한 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그러고 한 분은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을 부러워하고 이분은 허리가 안 아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본 결과는 다리가 좋으신 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못 일어나고 못 걷고 이동이 철저히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야 거기서.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 도시에 산다는 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교통 복잡하지,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지.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도시 생활이 사람의 노화를 촉진한다, 노화를 촉진시킨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런 관련 근거를 제시한 분이 계세요. 장시간의 출퇴근. 네. 아우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렇죠. 또 밀집된 주거 환경. 네. 그러다 보니 높은 공기도 안 좋고. 높은 생활비. 맞아요. 도시 생활은 엄청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단점이 있어요. 많은 인프라가 정말 발달되어 있으니까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그거에 정말 반하는 단점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또 특히 도시 중에서도 서울. 네. 그런데 이제 높은 생활비가 문제야. 이제 서울에도 이제 쾌적하고 좋은 곳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생활비가 워낙 비싸고 일단 주거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뭐 새로 진입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이제 아주 그 멀리 교회로 가서 하루에 출퇴근을 하는데 3시간, 4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응? 그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을 타거나 광역버스를 타거나 이런 일이 없다 보니 그 이제 옛날 기억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 매일 아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 서울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시골에서는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또 도시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시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은 나이 들면 또 외곽으로 좀 빠지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맘대로도 안 되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버리지를 못하시다 보니 이게 도시는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지방은 자꾸 젊은이들이 없어져서 지방에서는 정말 중위 연령이 한 60 되는 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서울 물가는 나날이 더 비싸가고 외국에 비해서도 예전에는 일본이 참 비싸다 그러는데 요즘은 일본보다도 서울이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네. 어디에 사느냐가 건강하고 아주 직결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디에? 그러니까 도시가 좋다고, 도시에 기회가 많다고, 도시에 문화가 있다고 해서 도시를 향해서 이제 돌진하듯이 모여드는데 이 도시가 주는 부작용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그러냐면 이제 이동이 불편하고 이동의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지 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그런 뭐 시간적 여유가 없지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도 없지 그러면 건강에 당연히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샀냐 하는 거는 그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같은 게 건강을 해치는 제일 큰 요인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교통 상황이나 공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은데 도시로 또 오시는 분들 얘기면은 병원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밀집돼 있어서 오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병원이든지 문화시설이든지 쇼핑센터든지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전진을 하려고 하지. 네. 하는데 일단 그 부작용으로 이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게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교통체증은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2시간을 차에 갇혀서 매연을 마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스트레스지. 한참 이렇게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는 강남에서 강북까지 길이 안 밀리면 한 30분에 갈 거리를 한 2시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한 대전 이상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몸도 망가지고 차에서만 있다 보니 자세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 힘든 상황이 발생하죠. 건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사람은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을 통해서 뭔가 여가를 즐기든지 경제 활동을 하든지 또 문화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건데 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그럼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게 오래되면 참 진짜 안 좋아요. 음. 건강에 진짜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럼요. 요인이에요. 예, 예. 이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어떤 분이 이제 무릎 관절염이 생겼어요. 외출이 어려워졌어요. 이동이 어려우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럼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돼. 맞아요. 굉장히 그 힘든. 굉장히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를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허리가 좀 굽거나 등이 아프시거나 해가지고 다리는 또 멀쩡하세요. 그분들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이게 그냥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어서 아, 그러시구나. 예, 한 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그러고 한 분은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니까 한 분은 그래도 내 맘대로 다니시니까 이분은 이분을 부러워하고 이분은 허리가 안 아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본 결과는 다리가 좋으신 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동성을 현저히 예.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건 고관절 이상이에요. 고관절. 맞아요. 그리고 고관절과 관절, 무릎 관절. 무릎 관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못 일어나. 예. 못 일어나고 못 걷고 이동이 철저히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야, 거기서. 맞아요.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 잘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무셔야 되니까.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어렵게라도 걸어 다닌다 쳐요.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부족해. 한참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나이도 내가 제일 먼저 타기에는 좀 쭈뼛해야 되는 나이야. 그러면 얼마나 속이 괴롭겠어요. 그런 젊은 사람도 그냥 활기차게 저 계단 걸어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겠죠.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저희 엄마가 맨날 하시면 젊음이 부럽다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젊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나 젊다고 해서 무조건 젊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만한 건강을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아무리 건강을 잘해도 20대 젊은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엄마도 내 나이에 이게 부러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엔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이동성이 제한되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리 상태도 피폐해지고 그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그 이동성을 잘 확보하는 주거 환경 만드는 것, 또 거기를 골라서 정착하는 것,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그럼요. 과제예요. 주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은퇴 후에까지 잘 바라보고 나는 어디에 정주할 것인가, 또 어느 환경에서 내 나머지 모든 삶을 거기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너무 노후가 길어지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좋아하는 대로 갈까 했는데 아버지랑 같이 사시던 집에서 엄마가 그때 얘기하시는 게 내가 뭐 이제 얼마나 산다고 또 옮기니 그게 벌써 20년 됐어. 그래, 웃기네. 그래서 요즘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엄마도 막 웃으시면서 그때 그런 네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그랬니?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지금도 그러세요. 이제 내가 엄마 앞으로도 20년 더 살수도 몰라. 그러니까 80대신데 요즘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 친구네 무슨 장례식 가보면은 90몇 세, 100몇 세가 흔해요, 요즘에. 그래서 저 앞으로도 20년 더 살지도 모른다고 엄마한테 제가 그러죠. 이제 50줄에 들어섰어. 혹은 60이 됐어.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디에 정착을 할까? 그 실버타운 얘기 좀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삶을 구가하면서 나답게 나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 도보나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1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해서도.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보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환경. 두 번째,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곳.
아들한테 지원 요청 안 해도 그럼요. 딸한테 SOS 안 쳐도 내가 이제 알아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실버타운 같은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료나 그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버타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가서 생활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편리성 그런 거를 어디다 장점을 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정서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버타운은 정말 그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 예. 그 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을 선택하면서 도보나 그 가까운 지근거리에 뭐 의료시설도 있고 쇼핑시설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최상이죠. 네.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가 뭐냐면 그 단지 안에서 네. 편리성을 다 향유하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해결하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멀리 다니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가 없어지고 나면 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편리하게 밥도 먹고 치료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문화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거 좋아.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하거나 또 어디가를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딱 외면하고 그 안에서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바라볼 때 편리하기는 그지없어요. 그런데 맨날 바라보는 분이 처지가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어해서 오래 못 견딘다니까. 그게 정말 힘들대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 연세가 있으신데 어쨌든 어디 한 군데를 다 아프시잖아요. 네, 맨날 네, 아픈 얘기하고 더 중증에 네. 아프신 분들을 보고 그렇지. 그런데 조금 괜찮으셔서 들어간 분들은 정말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우울증이 걸려서 나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은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하고 운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냥 형성이 됐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제가 좀 나이 차이가 있고 나이도 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스스로도 좀 쭈뼛댔는데 지금은 이 속에서 내가 적응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이러고서는 비슷하게 가니까 이보다 더 저를 그래도 자꾸 젊음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